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파리하는 뉴 이재명 세력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재명을 좋아하지만 이재명 말고 다른 민주당 안에 있는 어떠한 정치인이나 세력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이재명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위주로 앞으로 민주당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 이재명이 예를 들어 한 100만 명쯤 모였다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 근데 지금 뭐 10,000명 단위에도 지금 이 증언이 없는데 뉴 이재명한테 모든 당권과 어떤 당의 의사결정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어? 왜요? 나도 모르겠어. 왜냐면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옛날에 했던 얘기야. 새롭게 지지자로 들어온 게 무슨 유세야? 유세요? 뭐 니들은 뭐 프리미엄으로 내고 들어왔어? 1,000,000원씩 당비 내고 들어왔어? 아무튼 아니 1,000만 원의 당비를 내도 1인 당원이야. 1표예요. 같은 당원이고 뭐 왜 그 사람이 아니 그렇게 특별하게 시작하면은 난 서울대 나왔으니까 특별 대우해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난 지들이. 예쁘니까 특별 대우해줘. 난 잘생겼으니까 특별 대우해줘. 난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특별 대우해줘. 나 옛날에 머리 깎았으니까 특별 대우 해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난 총리니까. 이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을 홍익표 수석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 말하고 수석의 해석이 난 조금 괴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한번 내용과 해석을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는지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 되지. 또는 새롭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왜 내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뭔가 특별한 당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지. 아니 이재명 지지하는 당원하고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던 당원하고 또는 지금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이재명만 붙어야만 뭔가 발언권을 얻고 그 사람들이 옳은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다수의 대중의 의견과 그리고 대중의 생각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전 당대표한테 몰려가 있었던 거는 이재명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팬덤보다는 이재명이 약속하고 추구하려고 했었던 민주당의 방향, 대통령으로서 실현하려고 하는 그 대통령의 의지에 대한 지지 세력이었지 개인적인 팬덤으로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새롭게 내가 이재명 지지자고 과거의 이재명과 과거의 이재명을 비난했던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지금 당 안에 있는 과거의 민주당은 다 필요 없고 이재명만을 인정하고 있는 내가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어야 돼라는 해괴한 논리에 대해서 근데 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고 난 봐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만 지지하고 우리는 문재인만 지지한다 해서 결국에 그 사람들이 결국 윤석열 지지로 돌아갔잖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그때 너무 경악스럽지 않았어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그 짓을 하는 거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이거 잡초 뽑듯이 계속 생겨난다. 우리는 잡초만 뽑아내면 된다. 그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홍 수석이 해석을 해줬는데 이 해석이 내가 보기엔 정반대로 한 것 같아요. 자, 뭐라고 해석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홍익표는 이를 올드 이재명과 뉴 이재명 사이의 권력 투쟁이나 갈등 구조로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며 외연이 확장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외연 확장 당연히 긍정적이죠. 지금도 정청래를 지키겠다 또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을 모으겠다고 당원에 가입하겠다, 이제 민주당원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당대표 때부터 모셨고 그리고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했던 이 사람들이 과연 올드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는 거지. 그 사람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지금에 있는
지금에 있는 수권이 되기, 그러니까 여당이 되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리드하에서 이재명을 도왔던 사람들인데 걔네들이 지금 당권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게 이재명을 위한 행동이고 이재명을 생각해서 하는 짓이냐고. 지그들 배불리라고 하죠. 지들 배불리려고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들어왔다고 하는 뉴 이재명들이, 신규 지지층들이 지금 당권 내놓으라고 들어오는 신규 지지층들일까요? 아닐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민주당이 잘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니까 무당층에 있다가 또는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하다가 뭐라도 하나 도와야 되겠다. 1인 2표자가 됐다고 하니 내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민주당으로 가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지, 당권파를 내쫓아라. 과거 세력을 내쫓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올드 이재명이라고 숨어있는 공치모 애들을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거는 걔네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국가와 민주당과 이재명을 해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지들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지. 근데 그 욕심이 왜 나오냐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박은정 의원님은 사실 당에 상관없이 지금 가장 검찰개혁에 있어서 진실하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박은정 의원이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나는 원래 목표가 이 배지 다는 게 아니었어. 나는 검찰개혁, 검찰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 검찰 어떻게든 바로 국민들의 검찰로 바로 돌려놔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그거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 내가 이 배지를 단 이유, 이걸 달아서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딴지를 걸잖아요. 일 잘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당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이든 아니든, 아니 국진당에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정당이 그런 애들이 1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네가 민주당이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똑바로 일을 하라는 건데, 어떻게 민주당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이 나는 목표가 배지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 행보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홍수석의 해석은 마치 당권파들을, 기존에 있는 400만이 넘는 민주당원들이 또는 100만이 넘는 권리당원들이 마치 기존에 있는 당권파들을 지지하고 있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마치 기존의 지지자들하고 반목을 하면서 지금 당권파를 공격하고 있는 모양으로 착시를 일으킵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뉴 이재명이라고 얘기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당권파가 불러들이고 있는 애들이고요. 진짜 남아있는 민주당 안에 이 정청래 대표한테 70%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기존의 당원들은 얘네들이 당권파이거나 예전의 원내대표이거나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그 밑에서 최고로 했기 때문에 얘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왜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모든 걸 헌신한다고 했고 내란 극복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니 결국 여당 되자마자 니들이 왜 당권파 행세를 하고 있냐. 왜 국민이 뽑아온 대통령이랑 당원들이 뽑아온 당대표를 흔드는 짓거리를 하면서 니들 입장을 마치 당원들이 원해서, 지지자들이 원해서 하고 있는 걸로 몰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70% 기존 당원들이 이미 공치모하고 기존의 올드 뉴재명을 싫어해요. 근데 그게 이재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새끼들이 하는 짓이 싫은 거지. 어쨌든 홍수석이 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편하게 사적 자리에서 유 이재명 현상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이게 아니구나. 대통령이나 제가 동일하게 우려하고 있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우려한다고 했어요. 뉴 이재명 현상을 지나치게 갈등 요소로 만들거나 올드 이재명과 뉴 이재명이 주류 다툼을 벌이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했죠. 싸움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고 나는 뉴 이재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친노 친문 다 나가라. 뭐 요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뉴 이재명이다. 우리는 뉴 이재명은 빚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역사 자체를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드 이재명과 뉴 이재명이 싸운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럼. 뉴 이재명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역사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니네도 400만 명 모아와,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애들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빚이 없다고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우리 선배들한테 빚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앞서간 우리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한테 빚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김대중 빚이 대통령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됐고,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 국력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왜 빚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다 빚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스피커들이 뭐냐면 봉하마을 가서 또 운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면은 그러고 막 노무현 책 쓰고 막 뭐 강연하고 이런 인간들이야. 보면 너무 짜증이 나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메멘토인가? 민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다 이런 정치 하는 애들의 그 어떤 특징을 보면 항상 남의 등 뒤에서 호가호위를 하다가 스스로 뭔가를 결단 내려갖고 조직을 할 때 되면 이렇게 미천을 드러내 보여요. 이것밖에 안 되는 새끼들이야. 근데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미안하지만 우리끼리는 그래도 이 찍은 지능의 문제야. 이 찍 애들은 수준이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내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큰 틀에서는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선은 넘지 말고 언어를 동지의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 건전하게 비판하고 건전하게 토론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뉴 이재명 얘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상파나 다른 그 종편이나 유튜브나 종편 유튜브, 지상파 유튜브 뭐 아니면 기존 언론 유튜브에 나가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갈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나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뉴 이재명이고 올드 이재명, 지들 표현대로 올드 이재명 빚이 있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건 니들 목소리가 크고 왜 그렇잖아요. 싸움 할 때 무식한 애들 소리부터 지르고 보잖아요. 지금 당신들의 행태가 그거하고 크게 다르잖아요. 실제로 까놓으면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지율을 보세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유튜브도 안 보고 그냥 대충 아니 왜 같은 당원들을 그렇게 지말이 무시해요? 진리라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야. 아니 왜 같은 당원들을 그렇게 무시해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당원들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 여론조사 꽃에서도 나온 거는 합당 여론 정상에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거 60-70%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다음에 MBS 조사도 뭐 70%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거를 부정하려면 다른 조사를 갖고 오든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없이 그냥 씨부리는데 다른 데 나가서 자기가 많이 얘기하니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지자들과 그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겁니다. 요거 어디 뉴 이재명이라고 주창하고 있는 신입 당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뽑아보자니까? 그런 거는 못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변태 위원장, 부위원장 관련해가지고. 아니, 이름을 변태가 아니고요. 병태요. 네, 이 빙태 부위원장 임명 논란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 이제 대통령의 용병술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 아전인수다 어쩐다 또 비난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입장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규제합리화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이 총리급의 어떤 권한을 가져. 왜냐하면 이 규제위원장이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 이하의 5명의 부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이라든지 또 각종 그 규제 사안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재가를 해갖고 법령 발표를 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을 내려야 할 수준의 자문을 얻기 위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5명을 뽑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당 출신, 야당 출신, 민간 출신, 전문인 출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계열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쪽 사람으로만 다 뽑을 수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일단 민간인으로 있는 여기 삼성 출신 이분은 전문가 그룹이라고 보고 박용진이나 또는 이병태는 이거 아닌 거 아니냐란 말이 나와요. 근데 아닌 거 아니지만 걔네들 튀오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앉혀놨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던 사과를 평생 사과 안 할 것 같던 놈이 예, 스스로 나와가지고 공개 사과를 합니다. 박용진이 전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이 뽑아주셨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말을 합니다. 박영진도 나 반명 아니다. 어. 이러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그 자리를 안 줬으면 그 새끼들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 밖에 나가고 계속 욕하고 뒷수작하고 서울시장 나간다 그러고 막 안에서 당내 분란만 막 일으킬 애들인데 그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두 사람을 더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의결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조언만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야 우리 5명 부위원장들이 싫다고 했으니까 대통령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다만 이런 방식으로 탕평책을 하면서 늘 얘기했잖아. 그래도 병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새끼를 어떻게 써요? 그러고 여론이 나빠지면 그때 가서 자르면 되는 거야. 걔네들 티오만 날아가는 근데 거예요. 어쨌든 이병태라는 사람이 사과를 했네? 그러니까. 이게 참 나는 좀 내가 그랬잖아. 그 자리 올려놓는 순간 얘들이 이게 야 되나?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야, 그 일본 순사보다도 따라하는 나카무라가 창씨 개명한 나카무라가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박정희가 광복군 토벌하는데 요시 토벌 시간이다 이러고 신나서 뛰어나갔대잖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이병태나 이현주나 비슷한데 이병태가 더 낫다는 거야. 이현주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얘는 그냥 잊혀질 줄 아는 모양인데 나는 진짜 이현주가 다음번에 혹시라도 지역구 어디 공천을 받게 되면 아까 얘기한 박은정 의원이 꼭 그 자리 무소속으로든 아니면 조국혁신당으로든 나왔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으로 나올 수 없다 저는 공천 못 그러면 받을 거라 봅니다. 네? 이현주 나중에 공천 못 받을 거라 봅니다. 당연히 못 받아야 1인 되는데 1표제가 있기 때문에 이 당원들이 그거를 가만 놔두지 경선에서 않겠다. 어떻게든 떨어뜨리겠지만 아무튼 어찌됐거나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해갖고 이게 무슨 우리 알타리무나 묵은지처럼 맛있어지는 게 아니야. 푹푹 썩어서 결국은 나중에 네가 그걸 토해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이 위원회가 출범도 안 했어요. 아직 인선이 다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나쁘고 난 이병태는 싫어를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싫어를 해시타그를 다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꽃놀이패로 우리 이혜훈이 실컷 써먹고 날렸듯이 한두 달 있다 날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계속 이 새끼랑 만났던 국짐 쪽 인사나 얘네 과거를 파묘해가지고 아니, 근데- 막 만들어서 써 올리세요. 근데 이혜훈이 떨어진 거는 과거가 아니라 이거 사과를 해서 그거는 넘어갔는데 오히려 뭐 법적인 그 무슨 부동산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낙마한 거고 이병태는 그런 문제는 모르겠는데 이제 나와야지. 조사를 하다 보면 그물에서 놀았는데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성추행 뭐 이런 거 아, 아이고. 다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뭐가 나올까? 아니 술 먹고 강남에서 바지 벗고 성추행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패기를 가진 놈인데 카이스트 안에서 학교 안에서든 아무튼. 주변에서는 안 했겠냐고. 그런 게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과거 막말은 일단 사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래? 한번 지켜보자.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과거에 진짜 더 어마어마한 게 나오고 나오면 돼요.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분명히 이병태가 이렇게 올라간 데 대해서 같은 그룹한테 이 새끼 봐 저만 빠져나가네 싶어가지고 과거에 같이 이혜원을 누가 잡았어? 아우, 그리고 그러니까. 국짐당이 잡았잖아. 그러네. 이병태를 누가 잡겠어요? 다 옛날에 같이 했던 애들이 잡습니다. 이게 진짜로 사도 살인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네요. 이병태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뒷이야기들이 어떤 뒷얘기가 또 나올지 모릅니다. 무궁무진하게 나올지 네.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식이면 이준석이도 위원회 한번 올려놓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일 시켜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만 믿고 가면 됩니다. 지금 김민세가 날뛰고, 또 박찬대를 비롯해서 뭐 97명인지, 아니 87명인지 105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치모라고 간판 걸어놓고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찻잔 태풍 됐잖아요. 지금 대통령 앞에서 김민석 이번에 마중 나가갖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해맑은 미소, 그걸로 대통령만 악수하는 거 보세요. 걔네들은 정신 못 차립니다. 지금도 지가 잘하고 있고, 지금 차기 당권 주자는 무조건 난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병에 걸려 있는 놈이에요, 지금. 그거는 이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계속 그 착각 속에서 살기 바라겠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걔네들한테 권한과 자리를 줄 수 있는 투표권은 당원들한테 있잖아요. 근데 당원을 무시하고 당원을 중우주의로 몰아가고 1인 1표제를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던 놈들이 어떻게 가서 나중에 표구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국민의 의지대로 당원의 의지대로 진압이 되고 있다. 우리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만 믿고 이 주식의 신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다시 6천 붕괴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